선크림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좋네요. 사실 뭐 이렇게라도 바르시는 게 당연히 안 바르시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죠? 방금 좀 양이 좀 되게 적었어요. 양 같은 경우가 사실 선크림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발라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 선크림 회사에서 뭐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SPF 그리고 PA 뭐 이렇게 50 뭐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거 실험을 할 때 생각보다 더 많이 바르고 실험을 해요. 이제 이거를 수치를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실험할 때는 그렇게 많이 바르고 해놓고 우리가 정작 바를 때는 이렇게 조금 발라버리면은 그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듬뿍 발라야죠. 네, 듬뿍 바르는 게 좋은데 최소 권장량 정도를 알려드리면은 이제 손가락으로 따지면 한 2마디 정도? 손가락 하나 2마디 정도가 좋은 것 같고 좀 쉽게 얘기하면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는 최소 발라주셔야 얼굴만 했을 때 기준입니다. 얼굴만. 발라주셔야 이제 그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만 바르면 될까요? 아 당연히 또 네. 아니죠. 왜냐면은 네.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얼굴이긴 하잖아요. 뭐 기미나 뭐 잡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 하지만 뭐 피부암 이런 것들은 얼굴만 피부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 다른 데도 이제 피부암 같은 거는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다른 부분도 발라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특히 간과하시는 게 귀가 자외선 진짜 많이 받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주근깨가 심하신 분들을 보면은 귀에 또 엄청 심한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사실 또 근데 귀는 또 아시잖아요. 또 시술하기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네. 이거 주근깨가 생기면은 귀 토닝? 그러니까요. 이제 좀 네. 귀에다가 주근깨 뭐 루비레이저 해서 여기 딱지 앉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디오던 붙이고 이렇게 하려면은 더 힘들기 때문에 귀는 예방을. 그렇죠. 귀는 그리고 미용적으로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목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목도 그렇고 이제 코도 이제 이런 데도 방금 바르면서 제가 코를 좀 일부러 안 발랐거든요. 이제 코를 근데 실제로 바를 때는 코도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자외선 굉장히 잘 받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굴곡진 부위들 이런 틈새들도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또 몸에 바르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또 몸이 생각보다 진짜 제대로 바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요즘 또 워터밤 시즌이잖아요. 요즘 또 워터밤 많이들 핫하던데. 하는데 네. 어제 막 해가지고 근데 제가 올해는 좀 바빠서 못 갔는데 이제 작년에는 좀 시간을 내서 오. 워터밤을 좀 역시 인싸. 네. 또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몸도 좀 더 좋았어가지고 네네. 한번 갔다 왔었는데 네. 낮에부터 하죠? 아, 예, 그렇죠. 네. 낮에부터 속초 워터밤을 이제 네. 갔었는데 자외선 장난 아니겠다. 아 정말 제가 약간 속초 자외선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나름 선크림을 바른다고 발랐는데 네. 특히 남성분들 이렇게 저처럼 좀 덩치가 좀 있으면은 네. 이렇게 뒤에 팔도 안 닿아요. 잘. 맞아. 근육 네, 때문에. 잘 안 닿고 이래가지고 나는 열심히 바른다고 발랐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여기가 빨갛게 익어 있고 네. 한 하루 이틀 뒤에 보니까 제가 여기 나시를 입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시 자국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아. 그것도 거의 뭐 지워지는데 한 이제야 거의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보다 보기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확실한 증표죠. 그렇죠. 옷을 해서 자외선을 차단한 데는 이렇게 보호가 됐는데 안 차단된 데는 이만큼 탔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실시간으로 네. 피부암 확률이 저는 올라가고 싶은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워터밤이 아니라 피부암 밤이네요. 뭐 그래서 이제 사실 선크림의 중요성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선크림은 사실 가격이 별로 안 비싸잖아요. 이런 건 보통 얼마나 하죠? 뭐 싼 거는 10,000원에서부터 다이소 이런 데 가면은 그렇죠. 좀 고가 라인에 한 3, 4만 정도? 피부에 할 수 있는 투자 중에서는 저는 네. 선크림이 그래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류의 발명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선크림 때문에 이제 뭐 주근깨나 잡티 같은 거, 좀 기미 같은 거 심해지면은 사실 그 또 색소가 또 특히 그렇잖아요. 한 번만으로는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토닝 계속 받고 하면은 거의 뭐 선크림 가격이랑 비교하면은 한 10배, 100배, 1000배? 1000배 에반가? 네. 1000배면은 네. 저희 입장에서 되게 좋겠네요. 아무튼 그만큼 예방을 했었을 때 얻는 이점도 크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대신에 꾸준히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맞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막 꿀팁까지는 아닌데 네. 약간 팁 드리면은 저는 일부러 나오기 직전에 그 문 앞에다가 선크림 이렇게 놔둡니다. 나가기 전에 루틴처럼 아무리 급해도 여기서는 내가 탁탁탁 해가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이제 선크림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역설을 해드렸는데, 그럼 어쩌라고 어떻게 발라라고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아까도 했지만 좀 잘못된 흔한 예시도 한번 보여주면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흔한 예시로 그냥 제가 한번 몸이 기억하는 대로 제가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 뭐 고등학교 때 그럴 때 바르던 방식으로 그래도 한번 발라야 된다니까 바를 때. 그렇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딱 이렇게 바르고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왜? 이거는 심리적인 보호막이죠. 그렇죠. 선크림 발랐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크림 발랐다. 선크림 매일 바르는데 까방권.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 그럼 한번 좀 이제 제대로 바르는 거 그러면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궁금하네요. 일단은 아까 손가락 2마디 네. 혹은 500원짜리 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 생각보다 약간 요 정도는 네. 해주셔야 이 정도. 되고 네. 얼굴만 발랐을 때 기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네.
이런 코 같은 부분, 튀어나온 부분. 그렇죠. 먼저. 튀어나온 부분들 이렇게 네. 좀 굴곡된 데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발라주신 음. 다음에 역시 남자는 이렇게 발라야지. 그렇죠. 어프, 또 귀 어프. 여기 귀 네. 여기도 이렇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약간 좀 더 짜서 네. 귀 이렇게 뒤쪽이 굴곡진 부분들을 네. 체크를 또 해주시는 게 네. 되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 목 이제 앞이랑 뒤를 발라주셔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뒷머리가 되게 밑에까지 나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만 천년 차단제. 그렇죠. 저는 사실 약간만 바르면 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목까지 신경 써서 발라주시는 네. 게 좋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좀 넉넉하게 두 그렇죠, 마디 그렇죠. 정도 짜서 전체적으로 펴 바르는데 좀 돌출된 부분, 뭐 팔자위, 귀 같은 곳을, 그렇죠. 코 같은 곳을 좀 신경 써서. 놓치기 쉬운 부위들 네. 이런 데를 좀 잘 체크해 주시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잘 펴발라 주시고 확실히 저는 이 사람이 뒷목이 탔을 때 깔끔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죠. 뒷목이 진짜 잘 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좀 많이 더 덜어가지고 바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자외선 차단 기능 립밤도 네. 있던데 네. 이제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입술도 그 네.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거는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입술은 또 피부도 좀 더 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 자외선 차단 기능 있는 립밤들도 네. 많이 나오던데 네. 그것도 좀 같이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입술 타면 갈색으로 되나요? 입술도 실제로 색깔이 좀 더 짙어집니다. 좀 더 짙어지고 칙칙해진다. 그리고 여기 뭐가 지금 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반점처럼 이렇게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토닝 진행은 힘들잖아요, 입술은. 할 수 있지만 또 네. 따갑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입술도 신경 써주시는 게 네.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몸에다가도 확실히 좀 챙겨주시는 게 좋고. 노출되는 부분. 그렇죠. 이제 몸까지는 평소에 아침에 다 바르긴 힘들더라도 최소 그래도 손등 정도는 저는 발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남으면 손등에 또 바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손등은 정말 또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여기 부분도 사실 이제 주름 생기고 하면은 되게 보기 안 나중에 좋은 나이 들어서 손등주름 때문에 또 오시는 분도 은근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손등까지도 최소 신경 써주시는 게 네.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방해서 절약하자. 1,000만 원.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이렇게 선크림 바른 상태에서 화장을 이어나가면 될까요? 그렇죠. 여성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선크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품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화장품에도 이미 약간 자외선 차단 그쵸. 성분이 있다고 홍보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것만 믿고 네. 그 화장품 쓴다고 선크림 안 하시면은 약간 이제 찍먹 그거는 수준이랑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죠. 그것도 이제 약간 내 마음의 안정이지 음. 실제 효과는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선크림을 따로 쓰고 원래 하던 베이스 기초 화장을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많이들 간과하시는 게 이제 저희가 실내에서도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야외 활동이 아니라 실내에서 나는 출근을 하니까 선크림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실내라고 해서 뭐 창문 없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진짜 뭐 지하실에서 하지 자외선이 않으니까. 들어오긴 하죠. 네, 그리고 창문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아니면 이런 조명 같은 거에도 어느 정도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내시라고 해도 발라주시는 게 좋고 좋다. 그리고 또 흐린 날, 쨍쨍한 날에만 바르시고 비 오는 날, 흐린 날에는 안 바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 60에서 80% 정도는 진짜 쨍쨍할 때랑 비교해서라도 그만큼은 좀 내리쬐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흐린 날도 우리가 꼭 챙겨서 맞습니다. 발라줘야 한다. 제가 예전에 흐린 날 맹신하다가 완전 다 타버렸거든요. 이게 자외선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구름 같은 경우가 바로 내리쬐는 뜨거운 직사광선을 막아주지만 이제 더 파장이 긴 자외선을 막아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익어가요. 구름이 없는 날은 바로 내리쬐니까 뭔가 더 경각심이 드는데 이제 흐린 날이라고 신나서 야외 운동하다가 몇 시간 지나면 뜨끈뜨끈하게 익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발라주셔야 한다.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작을 했으면 끝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크림을 발랐는데 얼굴을 지우는 세안을 할 때 이 부분을 또 잘 지워내야 어떻게 보면 트러블을 덜 일으키고 자극도 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지우는 법이 혹시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선크림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피부 좋아지라고 결국 바르는 건데 이제 선크림을 제대로 안 지우면은 더 이게 이제 나빠진다. 모공을 이제 좀 막아버리고 이제 피지랑 이제 각질 같은 것들도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은 네. 이제 이중 세안이라고 하죠. 이중 세안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선크림을 지우는 용도로 이런 클렌저, 이제 클렌징 워터나 뭐 클렌징 오일 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피부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이중 세안 할 때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이용해가지고 또 세안 한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개념에서 약간 기름기 있는 선크림을 잡아낼 수 있는 성분들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폼을 사용해서 맞습니다. 좀 잡아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저번에는 이제 이중 세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도 사실 피부 장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하느냐가 네. 좀 중요한 거긴 해요. 그래서 특히 내가 좀 피부가 민감하다, 이제 나는 피부 장벽을 좀 더 신경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순한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 주시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클렌징 워터를 이용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렌징 폼도 약간 약산성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 피부 장벽을 이제 망치는 거는 이중 세안 그 자체라기보다는 잘못된 세안법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로 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빡빡 문지른다던가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거여가지고 선크림을 바르셨을 때는 꼭 이중 세안을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중 세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중 세안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이나 자극이 늘어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이중 세안을 해주시면 데미지도 덜 가면서 선크림을 잘 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전에도 뭐 선크림 영상을 찍긴 했지만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은 뭐 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다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선크림을 뭐 바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당연히 바르면 좋고 바르면 좋은 건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오늘 영상을 토대로 이렇게 바르면 되고 이런 효용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들어서 바르는 내 습관이 10년 뒤에 100만 원, 1000만 원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바를 욕심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